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뽀개기. 이번 시간은 이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32회 시험에 대해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과목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는지 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공시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네요. 공시법이 어려웠다는 분이 64%고요. 두 번째 어려웠다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17%, 그리고 민법, 공법,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이 가장 쉬웠다고 통계가 나왔네요. 2차 과목이 1차보다는 대체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68명이 그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공부를 하시죠.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게 소위 등기 명신탁이죠. 3자 간 명신탁이 되겠습니다. 갑이 누굽니까? 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면서 신탁자고요. 병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병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과의 명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3자 정이 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지 않고 무효가 되겠습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이며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득을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등기가 무효니까 어차피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을이 신탁자죠. 갑 매도인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팔아먹어버렸다면 말소 청구 못 하잖아요.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북묘기지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묘기지권 올해 변경된 판례가 출제되지는 않았죠. 자, 북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북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북묘기지권은 북묘의 설치 목적인 북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북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예, 맞습니다.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1번이 X가 아니고 1번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등기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일시적 멸실입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더라도 뒤에 죽은 배우자를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X는 없다.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자기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 이장하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팔면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반 매매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일은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면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당연히 그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도 임야를 낙찰받아도 오래된 묘는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묘를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2021년 4월 29일 판례가 변경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단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만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시효 취득의 경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